용조선의 전승사를 영원한 승리의 역사로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2월 22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시어 승리전 동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학술연구원 김성준 동지는 몸소 새로 일도설 전승기념관의 터전도 잡아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지 지도의 그날 기념관의 문주와 야외 무기 전시장의 형성 문제, 기념관 내부의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셨다고 하면서 위대한 용도의 자욱은 전승 예순돌 시대는 2013년 한 해에만도 10여 차나 새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이때면 우리 기념관의 본관 건물과 야외 무기 전시장, 다리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념관 종문으로 들어서셨습니다. 기념관의 건설 진행 종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우리 군인 건설자들의 수고도 헤아려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념탑 문주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계획한 대로 초마 양쪽에는 붉은 돌을 붙여야 한다고, 문주는 기념관의 얼굴인 것만큼 시공을 특별히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이어 승리상을 바라보시면서는 볼수록 멋이 있다고, 공화국기를 높이 쳐들고 진격기로 부르는 인민군 전사의 거세찬 모습을 잘 형상하였다고 높이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야외 전시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를 여기에 옮겨놓으니 전승기념관의 품위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전시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현관월과 중앙월 사이의 아치문이 시공 초기에는 좀 작았습니다. 형상도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치문을 바라보시면서 진에 작은 감이 든다고, 좀 더 넓혀서 객으로 처리하되 그냥 곡선으로 처리하지 말고 깃발이 들여져 있는 것처럼 형상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2층 홀과 원형 전시홀을 전승기념관의 채무와 품격에 맞게 시공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인민군 군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군사사상과 탁월한 연건술, 군사전략전술 및 전법으로 무장시키는 승리전 동교양 거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가 2층에는 주요 지휘관 홀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홀 입구에 이르시어 즉각 기둥을 보아주시면서 기둥에는 홀의 성격에 맞게 혁명의 1세, 2세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을 부각군상으로 형상할 수도 있다고, 내부의 모든 요소들을 기념관의 성격에 맞게 저형화, 예술화하자면 저각이나 군상을 적절히 배합해서 특색 있게 해야 한다고, 정말이지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나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길이 전하는 영상사진 문헌들과 영상미술 작품들을 더 밝고 존중히 모시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우리 기념관을 무려 7차례나 찾으셨습니다. 7월 11일 기념관을 찾으신 그날에도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은 참관 도정대로 기념관을 다 돌아보시겠다고 하시면서 2층으로 오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관을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 장령들과 여자 배구 선수들 사이의 배구 경기를 보아주시는 사진본을 보신 것은 정말 잘하였다고, 이 한상의 사진본을 통해서도 무비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미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불멸의 전승업적이 집대성되어 있는 혁명대학이며 우리 근대화 인민의 반제반 및 투쟁 역사의 중견자라고,
전순기념관을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의 혁명대학을 낳은 것 같다고 힘줘 말씀하셨습니다. 개관식 준비 정령을 구체적으로 그는 연구하십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불면불위의 혼신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전승 60돌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이는 만년 보물고로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적 투쟁 정신과 위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전통 교양의 중심지, 반미 기급 교양의 기본 고점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됐다고 격정이 넘쳐 얘기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은 우리 공화국의 억초불변한 주추를 피로써 다진 위대한 연대의 정신을 자주강국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주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은 위대한 전승 업적을 길이 빛내어 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백승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이 땅 위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기어이 일도 세울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을 주체혁명의 영원한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갈 의지를 걸음마다 새겨하며 전국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백두전구의 지축을 흔드는 천리춘마의 말발굽 소리를 높이 울려주시고 청년들을 몸소 백두산대학의 성스러운 교정으로 불러주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순간 뜻을 되새기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행군길을 타그치어 혁명의 송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절 용기백배의 기세충천에서 백두산정에 오른 청년동맹 일꾼들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는 백두룡봉들의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조선혁명의 시온이 열리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정에서 이들은 우리는 조선 사람을 비롯한 노래들을 열창하며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이어갈 거침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혁명가요의 씩씩한 합창으로 천연 수림을 뒤흔들며 무포 수경지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대홍단지구 진출을 위한 전투조과업을 제시하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주의 깊게 들으며 사령부 자리와 우등불 자리 등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위협 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 낚시터에서 이들은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발전 풍부화하신 졸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촌출 위인들의 거룩한 자옥이 아로새겨져 있고 혁명 선열들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 있는 대홍단 지구를 답사했습니다. 대홍단 혁명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이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사를 길이 빛내이며 우리 당의 용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는 열혈의 청년 지휘관으로 준비해갈 의지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번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고는 전국의 청년동맹 일꾼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사상의 힘으로 증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정진을 위하여
당창건 88시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기적적 증산의 봉화를 없이 지켜둔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드팀없이 실천할 충성의 일념 안고 세멘트 증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상원노동계급을 또다시 사회주의 대건설의 전초에 내세워주신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지난해 증산량의 10배나 되는 기적적인 증산 목표를 내세운 연합기업소에서는 사상의 위력을 끊임없이 발휘시키며 일별 생산 과제를 계속 초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지난 1월 조업일의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한 연합기업소에서는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파손식 정치 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뜻깊은 광명성제를 맞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만 톤이 훨씬 넘는 세멘트를 증산했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상원노동계급의 혁명적인 창조 본때와 철저한 관철 정신의 고세찬 분출로서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하고야만 하는 충성의 일편단심과 애국적 헌신성의 뚜렷한 것입니다. 기자와 만난 한미화 책임부원은 연합기업소의 40여 년 역사는 수령과 상원노동계급들 사이의 사랑과 믿음, 보답의 역사라고 하면서 연합기업소의 자랑스러운 연역에는 수령이 준 과업과 당 결정을 한 채 듣힘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온 상원노동계급의 감높은 위원이 쏟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건설의 대본용기가 펼쳐지고 있던 2014년 5월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을 구상하시면서 거기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리 연합기업소가 맡아 충산할 때 대한 이런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상원세멘트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을 믿는다고,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께서 준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곤 했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린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그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그때 그 중산과제를 수행하면서도 그 해에 계획되어 있던 이런 1호 소송 계렬에 대한 개건 현대화라는 큰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조립해가지고 시공하려면 그 시간이 간단치 않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하고 합의해서 조립과 축조가 동시에 진행되게끔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K1용 부기사장 동지는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1호 소송 계열에 대한 방대한 개건 현대화 사업을 4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그해 6월에는 기업소 조업일의 월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했으며 당에서 맡겨준 증산 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2016년에도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고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했으며 2015년부터 연속 3년간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 되새기며 상원의 새 세대 청년들은 상원의 역사와 전통은 수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집행해온 결사관철의 역사, 당의 부름이 실천으로 화답해온 충성과 애국의 전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전 세대 공로자 혁신자들과의 상봉 모임도 우위 있게 조직해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워 모든 종업원들이 영예로운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기업소에서 일하는 저는 동무들에게 당의 맏아들 기업소 노동계급의 영예로운 전통을 이어갈 때 동무들의 영예도 빛나고 또 부흥강국이 세멘트 증산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해서 2016년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은 김명호,林봉은 작업반장 동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세대 청년들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발휘했던 결사관철의 기풍, 투쟁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지금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혁명의 연대마다 당의 부름에 남먼저 호응하며 세멘트 증산으로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또받들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득팀없이 실천할 충성의 일념 안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오모니 공장으로 총담아 부르는 평양 학생교복 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리상화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주학년의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중에는 18살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40년간 학생교복 생산에 헌신해온 평양 학생교복 공장 작업반장 리상화 동지도 있습니다. 박철남 기자가 노력혁신자 리상화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리상화 동지는 가벼운 칭찬에도 얼굴을 붉힐 순박하고 꾸밈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간을 정의받도록 지난 수십 년 세월 학생교복 생산에 자기의 지성을 깡그리 다 바쳐온 그의 공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는 근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에게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복을 제단해준 리상화 동지의 그 법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리상화 동지는 우리 세대는 모두가 학생교복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다고, 자기는 9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철따라 새교복을 받아 안으며 행복하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이 일터에 남달리 정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철따라 몸에 꼭 맞는 옷을 해입을 때 양복점에서 자기 몸을 깐깐히 재던 재단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학부형들은 몸에 꼭 맞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교복을 누가 재단했는지 생각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자는 리상화 동지에게 양복점의 재단사들은 손님들로부터 몸에 꼭 맞는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다는데 반장 동지는 어느 때 제일 기쁜가고 물었습니다. 그는 재단사들의 마음은 다 같다고 하면서 어느 아이라 할 것 없이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했습니다. 리상화 동지와 함께 일하는 작업반원들은 우리 반장 동지는 길을 갈 때도 아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속에 자기 몸보다 작거나 크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학생의 집이나 학교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줄자로 학생들의 몸을 다시 재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고 몸에 꼭 맞게 고쳐 입히고야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벌의 학생 교복을 재단하는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리상화 동지는 자기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매번 재단할 때 그들의 옷을 재단하는 심정으로 일선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이 입는 학생 교복을 어느 재단사나 재봉공이 만든 것으로 받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나라 아이들에게 철따라 새교복을 해입히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으로 받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양복점의 재단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재단하는 그 한치 한치에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깃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받드는 자기의 손은 가장 책임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재단 공정이 있는데 자기들이 만드는 학생 교복처럼 이렇게 많은 의미와 사연을 담아 재단하는 그런 옷이 또 있는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각으로 분분초초가 흘러온 리상화 동지의 수십 년간의 재단사 생활이었습니다.
리상화 동지는 근 40년 동안 수십만 벌의 학생 교복을 재단하면서도 자기 옷은 한 번도 재단해보지 못했지만 조금도 후회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재단되어 만들어진 학생 교복들이 아버지 원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나라를 환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긍지스러운가. 이런 긍지는 우리 학생 교복 생산자들만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진 교복들에 한 명 한 명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붙일 때면 아이들의 밝게 웃는 모습들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마치 교복이 학생인 듯 교복들과 마음속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니? 이 교복천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재단되고 가공돼서 너희들에게 가닿게 되는지 너희들이 이걸 다 알고 앞으로 커서 이 좋은 나라를 떠받들거라. 리상화 동지는 매일 이런 보람, 이런 기쁨 속에 사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걸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이 끝까지 후대들에 대한 당의 사랑을 전해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 우리 아이들의 재단사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살아온 그 39년 앞에 우리는 경의를 드리게 됩니다. 2025년 1월 2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리상화 동지를 비롯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자존과 번영을 상징하는 위대한 성과들과 자랑스러운 창조물들마다에는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주축가 되고 고임돌이 되어온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깨끗한 양심과 헌신의 노력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리상화 동지를 취재하면서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 속에 전국 각지에 일떠선 학생교복 공장의 교복 생산자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성껏 만든 교복을 입은 우리 학생들은 아름다운 꽃송이며 그 꽃송이들을 가꾸는 원예사들이 다름 아닌 학생교복 생산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평양 학생교복 공장의 리상화 동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학생교복 생산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과수보문 사회주의 경쟁청합회의가 20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농업위원회, 농군맹, 경쟁참가단의 일꾼들, 모범적인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농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정육 동지가 총합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경쟁에서 앞장선 단위들의 경험을 수록한 다매체 편집물 시청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 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 우승기가 북충군과 온천 과수농장, 독성 사과농장에 각각 수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날씨의 특징을 보면은 심한 기온 변화로 해서 온화한 날씨와 추운 날씨가 엇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6일까지는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날씨가 비교적 온화했다면은 17일 오후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세게 불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기간 기온이 제일 높았던 16일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 높았고 기온이 제일 낮았던 20일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7도 낮았습니다. 앞으로 25일부터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추위가 해소되고 날씨는 한결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여긴도령 기상 조건에 맞게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강과 저수지들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오름이 녹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의룡화 27.6도, 낮 최고기온은 의룡화 21.4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1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의룡화 8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용량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부룡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24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6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8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습니다. 몬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먼바다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까지 높기 때문에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와 강원도 해상, 함경남도 해상,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과 24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27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8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24일까지 평년보다 낮아서 날씨가 약간 춥겠으며 25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져서 날씨는 푸근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